연립장 이야기의 허영엽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톨릭 다이제스트 윤학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 시간에 아주 좋은 말씀 이제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쓰신 이 책을 네. 읽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수필 네, 집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고 그리고 제목을 잃어버린 신발 10켤레. 네. 네. 예, 보니까는 이제 이게 어렸을 때 신발을 계속 잊어버리셨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아까 사례지오 고등학교를 가가지고요. 예. 입학 시험을 치르고 나와 보니까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입학 시험을 보고 예. 나왔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고린내 나고 냄새, 하여튼 다 너덜너덜한 신발 한 켤레만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이제 신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1학기 내내 한 10켤레 정도. 그러니까 수업하다가요 나와 보면은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신발이 없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또 사주면은 갖다 놓고 수업하면서도 이제 쉬는 시간만 되면은 빨리 가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서 보면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번 정도 잃어버렸는데 그때 그 잃어버린 게 저한테는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잃어버리고 가면 정말 그때 가난할 때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한 번은 오셨는데 또 그때 한 10번째 정도 잊어버렸어요. 가니 어머니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왜냐하면 너 그렇게 그 요령이 없어가지고 신발 하나도 못 지키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너도 신발 한번 훔쳐봐라.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네. 그렇게 답답한 제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미안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힘겹게 머리에 김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거 섬에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그걸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면서 이렇게 파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건데 그걸 사주면 잃어버리니까요. 저도 너무나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골방에서 숨을 죽이며 이제 있었어요. 한 시간 정도 정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걸 걱정했어요. 근데 한 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정말 들려요. 야, 걱정하지 마. 이게 정직하지 않게 이렇게 사는 길도 분명히 있어.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면 정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살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고 부를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가지고 엄마 이런 길도 있대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제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제가 변호사 하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그때 저희처럼 판사나 검사나 거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사건이 없지 않습니까?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어려울 것이다. 우리 아버지부터도 그 사건 물어오는 사무장이 있다더라. 그런 것을 들으셨나 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네가 지금 임대료도 비싸고 어떻게 할래?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아주 고집이 셌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밀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저도 그것도 또 재밌잖아요.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죠? 그래서 했어요. 근데 진짜 한 달 정도 손님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이제 한 달 되면 월세 내줘야지. 저 서소문에서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럼 아가씨 월급 줘야지. 걱정되죠.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어떤 자매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남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똑같은 범죄 저지르고 감옥살이 하고 있대요. 변호 맡기면 남편 석방시켜 낼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석방시켜 낼 수 없다고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신발 10켤레 잃어버렸을 때 저도 그 사건 꼭 맡고 싶죠. 그러나 정직하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남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다 또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까지 걸려 있으니까 이거 힘들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나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아주머니께서는 변호사님 이 일 맡아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당신이 여러 군데, 한 10군데 돌아다녔대요. 당신이 정직하다 그거예요. 남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운상가에서, 그때는 세운상가가 제일 컸지 않습니까? 뭐 용산 전자상가 없었으니까 제일 큰 장사꾼이기 때문에 세상 물정에 밝아서 얼굴 표정만 봐도 누가 거짓말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면 대본이 안 돼요. 근데 정직하게 대답하더라 이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맡게 됐어요. 근데 맡으니까 맡고 나서 또 그 아주머니께서 다른 손님 소개시켜주고 또 다른 손님 또 다른 손님 소개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비칙을 쓰지 않아도 아 되는구나.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때 같이 온 아주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그때 한 세 번째로 이렇게 잘 되는 분이었어요. 세운상가에서. 그분은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의 변호사한테 맡겼대요. 근데 5천만 원을 주고 맡겼어요. 저는 그때 200만 원을 달라고 200만 원을 받았는데 2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300만 원 줘서 300만 원 받고 이제 일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정관예우란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먼저 그분을 석방시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세상에는 옳은 게 옳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1등인데 뭐 2등짜리를 저 1등 만들어보고 저를 5등 만들어보고 그런 선생님 뭐 극히 드물잖아요.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세상은 옳게 가는구나. 이런 그 확신을 갖게 됐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이런 네. 것들이 그냥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이제 정당한 또 올바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또 네. 그만한 또 거기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네. 그래도 결과는 훨씬 더 좋을 네. 것이다. 네.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니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하는 길이 있고 아까처럼 성공한 것 같지만 막 그냥 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칙도 쓰고 그러면 성공한 것 같지만 또 그런 친구들 사무실 가보면은 막 손님들이요 많아요. 많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보니까 참 법칙이 있더라고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일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해결이 안 될 경우들이 많죠. 네. 비난받을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이 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 친구가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아,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몇 달 지나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제 수입의 반절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그런 원리구나. 저는 여직원 한 명하고 저하고 하니까 뭐 돈 들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하니까 또 한 사건 하면 열심히 하니까 또 일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또 성공보수라는 것도 나오니까 이 세상 원리라는 게 너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합니다. 참 돈 벌기 쉽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오해받을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보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면은 굉장히 쉬운 길인데 우리는 그 쉬운 길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뭐 썩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관예우보다도 양심의 법칙이 더 크다는 거 생각하면은 양심의 법칙을 따라서 아 세상은 판사들도 옳을 것이다 하고 일을 맡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못 맡기죠. 그 양심의 법칙이 승리한다고 믿지 못하면 예.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정관예우라든지 무슨 비칙이라든지 이런 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일이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일이 안 되면 또 세상을 원망하죠. 아 내가 돈을 적게 썼나 아니면 더 빽 있는 사람을 못 만났나 이러니까 계속 악순환을 하죠. 힘들죠. 근데 그런 것에 한번 딱 끊는다고 그러죠. 우리 신앙에서도 뭐 죄를 끊습니다. 뭐 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악을 끊습니다. 끊고 이쪽으로 제대로 딱 가보면은 한 번 가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거든요. 또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 옳은 길은 굉장히 대가를 많이 지불하지 않아요. 그 옳은 것에 그대로 맡기면 돼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야, 참,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렵게 알았던 그 돈 버는 거. 우리 어머니가 어리직하면 너도 신발 한번 훔쳐오라고. 그 요령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쉬워요. 그래서, 아, 그러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가톨릭다에서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원칙. 사람들이 분명히 좋은 책을 만들면 사람들이 볼 것이다. 확신. 그 다음에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 이런 것에 이제 그 기대를 거는 거죠. 근데 안 보여요. 그게 안 될 것 같아. 근데 반드시 된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로 이제 출판 사업에 관한, 네. 출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 외에 하고 계신 일들을 보니까 또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네. 문화예술 공간을 네. 예, 운영하시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책을 만들다가 어느 날 집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뮤지컬이 그 대학로에서 있답니다. 그래서 그 대학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는데 아,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져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이데올로기적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봤대요. 그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우리는 치우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더 큰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 막 답답했어요. 아, 저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집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집사람 나와가지고 공연 끝나고 나와서 두 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하고 택시를 그냥 잡아탔어요. 이제 집에 오려고. 그래서 이제 한강 그 3호터널 있지 않습니까? 네. 3호터널 좀 오다가 제가 그랬어요. 아무 얘기도 않고 오다가 여보 우리 공연장 한번 하면 어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요. 합시다 그래요. 공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사람 또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연장을 네. 이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공연장이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는 것하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하고 이게 또 다르거든요. 예. 책은 간접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만들어낸 그 원본의 사람,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네. 이건 훨씬 더 기쁜 거죠. 예. 그래서 그 공연 같은 것도 제대로 표현해내고 그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연의 그 본래의 그 의도 네. 그런 것을 제대로 표현해내는 예.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그 공연을 직접 인간이 하는 그 공연을 본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실제 지금 공연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네. 지금은 이제 그 공연을 음악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것은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뮤지컬, 정말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그 순수의 본질과 만나고 싶은 그런 공연을 저는 꼭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회는 그 공연보다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기량을 갖춘 그런 훈련된 또 좋은 음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작곡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악가들 또 피아니스트 이런 분들을 무대에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좀 쉽죠. 근데 그것도 제일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에 이제 유학 갔다 오고 뭐 성악 공부를 하고 오면 이제 귀국 독주에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보면은 보통 이제 형님도 오고 또 친한 친구도 오고 또 교수님도 오시라 해서 어렵게 모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데 오면은 이분이 무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게를 잡는다 할까요? 네. 좀 경직돼서. 경직돼 가지고 좀 물론 이제 좀 그런 게 있겠죠. 처음 무대에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 얼굴 표정에서 아 진짜 어려운 시간 내서 이렇게 왔구나.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분들한테 정말 감동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분들한테 정말 따뜻한 그 무엇을 줘야 되겠다. 행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 자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 나도 공부를 좀 하고 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좀 앞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오기가 싫죠. 음악회 오라 가면 아 음악회 그냥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훈련된
말하자면 문화를 하면서 반문화적인 마음을 가지고 문화를 다루는 문화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문화를 가지고 문화적으로 그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정말 보고 싶은데 반문화적이기 때문에 관중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분들이 이제 습관화됐기 때문에 무대에 서면 딱딱해요. 그리고 좀 폼을 잡는다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성악가가 아닌 사람을 한번 세워보자. 정말 동요 하나를 하더라도 그 동요의 맛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 동요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악가. 근데 그걸 찾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정말 애먹었습니다. 이렇게 음악가들인데 비음악가인가? 반문화적인가? 이런 걸 막 그냥 가슴에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쓰는 사람을 찾기처럼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 세상에 또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공연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 가톨릭 다이제스를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벌써 꼭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듣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 목소리는 좋은데 내가 학대받은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을 쭉 모시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저희는 음악회 하면 그냥 꽉 찹니다. 330석이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다 차요. 그렇게 이제 그 공연을 제가 좀 광고도 같은데요. 광고가 아니라 진짜 진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네.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악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제대로 들려주지 못한다. 책을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글을 책 속에 넣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화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화이트홀도 예.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굉장한 적자죠. 굉장한 적자죠. 만약 그 임대료를 받으면 훨씬 더 나은데도 그걸 하는 이유는 임대료가 들어와서 제가 돈 버는 것보다도 그런 그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얻어갈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거든요. 이제 출판뿐만이 아니라 문화 쪽에 이렇게 많은 생각과 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는 굉장히 아주 정말 요즘 시대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걸 꼭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늘 내가 더 커야 된다. 내가 더 성장해야 된다. 내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글 하나를 쓰고 그다음에 공연을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아마 그 관객들에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 와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책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이 책에 굉장히 정성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 그걸 느끼겠대요. 근데 공연도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모처럼 비엔나에 갔습니다. 네. 쇤브른 공전에 있는 음악회 거기를 갔죠. 그럼 거기 가면은 비엔나 아닙니까? 또 음악의 본고장 아닙니까? 대단한 음악이 펼쳐지겠다 하고 이제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옷을 맡길 때도 보니까 저희 화이트홀보다 훨씬 더 반문화적으로 맡겨요. 그냥 이렇게 표 주고 그 다음에 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응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들으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는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전체 취지가 쭉 흘러가는 거 보니까 상업적이에요. 상업적이에요. 결국 내 이미지 속에 남는 것은,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물론 돈을 받지만 그 사람들에게 돈은 작은 부분이고 더 큰 부분, 문화, 그리고 영성,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영성 아닙니까? 네. 사람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것을 여차 이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따스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더 많은 것을 더 주고 싶어요. 그럼 또 그분들도 저한테 주거든요.
그럼 받으면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방편이죠.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제가 시시하게 주면 그 사람들한테 저한테 시시하게 주거든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행복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나한테 줄 수 있는 행복을 주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 그 공연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네. 내용뿐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찾아와서 그 티켓을 사고 구입하고 사람들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제 뭐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 봉사를 받고 뭐 그 안에 뭐 움직이는 모든 그렇죠. 것들을 네. 다 그런 과정들을 편안하게 또 사람들이 정말 네. 이렇게 부담감 없이 네. 할 수 있게 네. 하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우산도 받아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오시면 옷도 이렇게 안 벗고 가시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안 벗으려고 막 하세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더우신데도 그래서 이제 좀 벗으라고 또 설득도 해가지고 옷도 이제 벗게. 그 옷도 정리하려면 그거 다 인원이고 다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 몇 번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를 한다 해서 무슨 일에 대한 회의는 안 씁니다. 저희는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왜 우리가 이 공연을 하는 목적, 돈을 벌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인기를 끌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뭘 주기 위해서 하냐. 그 우리 또 직원들의 역할은 뭐냐. 이거 그런 이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얘기하고 또 직원들도 다 한마디씩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시면은 그분들하고 우산을 받아주면서도 행복하죠. 그 눈 마주치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도 항상 제가 서가지고 이제 그분들 가시면 또 인사를 합니다. 응? 잘 보셨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직도 미흡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가 아닌가. 네. 문화라는 게 무슨 뭐 특별한 귀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수함을 나누는 거. 인간 속의 그 귀함. 얼마나 인간이 귀합니까? 그 귀한 것을 발현해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죠. 그 오시는 분도 나도 귀한 사람. 네. 우리 맞는 사람도 나도 귀한 사람. 서로 귀함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걸 이제 그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모든 공연장이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죠? 저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제 새로운 공연장을 이제 더 져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네. 예.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다이제스트를 하면서는 계속해서 한 달에 한 1,000여만 원 정도. 사실 우리 노력까지 하면 엄청난 손해가 그렇죠. 들죠. 예. 변호사 하면 뭐 공급만 받아도 상당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해 보면서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없을 때는 굉장히 섭섭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어느 날 말이죠. 이렇게 일을 밤에 늦게까지 하고 있으면 수의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들도 잠을 자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법률사무소 쫙 있는데 임대해서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밤마다 가지고. 지금 12시에 오셔. 그리고 빨리 나가세요. 12시입니다. 또 2시에 오셔. 빨리 나가세요. 2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 30분 하다 갈게요. 근데 책을 만들면 30분 안 됩니다. 그렇죠. 금방 지납니다. 2시간, 3시간 금방. 그러면 또 와요. 그럼 이제 아까 조용히 있어. 그럼 막 드세요. 빨리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한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굉장히, 하면 할수록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옛날에는 이제 법률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둘이 양립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것만 하듯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걸 느껴져요. 이 소중한 일을 계속 지속시켜야 되는데 이 사무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건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때 IMF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거기 서초동에 땅이 막 무지 싸요. 그 옛날에 비해서. 3분의 1까지 떨어졌나요? 2분의 1 정도, 뭐 3분의 1 떨어지고. 그래서 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또 융자를 잘해줬어요. 융자 다 알선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것도 건물을 짓고. 근데 또 임대가 또 잘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연장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공연장을 생겼는데 제일 처음에는 공연장을 딱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물로 지은 게 아니라서 네. 어느 정도 높긴 높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풀 서비스. 정말로 공연장에 왔다는 느낌을 확 갖도록 막 이런 그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항상 그게 조금 이렇게 미안해요. 정말 그분들한테 정말 그냥 공연장이나 이런 거구나. 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항상 불만을 항상 그 마음에 꺼림칙했는데 그래서 공연장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다시. 그랬는데 마침 또 옆에가 땅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융자를 왕창 얻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융자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평생 그러셨어요. 야, 돈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달리 산다고. 돈 있는 놈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젊을 때 많은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책도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한약방 굉장히 손님들 오시면 정말 친절하게 잘하시고, 그러신 분인데도 그 돈 있는 사람은 달리 사는 줄 알아요. 텔레비 같은 거 보고, 그러니까 맨 그래. 여기 한이야, 보니까. 근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통장에 1,0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아버지 쓰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쓰시지도 못하고. 저도 그런 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같이. 다 쓰고 죽는 사람. 그것도 아무렇게 쓰면 안 되고, 제대로 써서 사람들한테 정말 행복하게 하는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융자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새롭게 공연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희 아저씨, 우리를 괴롭히던 수희 아저씨가 저에게 경제적인 행운을 준 거죠. 공연장도 이렇게 짓게 하고 이런 문화활동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떤 불행, 이런 게 우리한테 축복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그래서 오셨죠? 예.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또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들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화이트홀 홈페이지에 보면 재미있게 결혼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어요. 네. 예. 제가 저희 딸이 어릴 때요. 초등학교 첫째 딸이 다닐 때였습니다. 삼풍 아파트에 살았는데, 차를 정차하고 딸을 태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게 당연히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되레 그 아주머니께서 멋쟁이 아주머니예요. 삼풍 아파트 그때 잘 살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 멋쟁이 아주머니 정말 멋쟁이에요. 그 다음에 얼굴도 보니까 아주 그 엘리트처럼 생겼어요. 멈춰있는 제 차가 달리는 아주머니 차를 부딪혔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거꾸로. 예. 정말 난감했죠. 근데 마침 그때 대학생인 아주머니 아들 나타났어요. 잘생겼어요, 그 친구도. 이제 어머니 편만 들어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딸을 태우고 가면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야, 우리 딸이 커가지고 저런 대학생 만나면 그 대학생이 내 딸의 남편, 그 아주머니 시어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딸을 아무리 잘 키워도 내 딸은 불행해집니다. 내 딸이 불행해지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내 딸을 잘 결혼시키려면은 누군가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도 잘 키워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여름방학 때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로서 이번에 오면은 걔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생각을 했습니다. 걔한테 지금 이제 대학 3학년인데 이 친구한테 내가 밥을 멋있게 사는 것도 하나의 선물이고 또 좋은 책을 주는 것도 선물이고, 근데 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한 며칠간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왜냐면 딸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오랜만에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딸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혼 문제였어요. 우리 딸한테 가장 결혼관,
뭐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얘기해 주고 그럼 너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뭐 제가 결혼 박사입니까? 결혼 모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봤어요. 이 책 저책 보니까. 근데 이 교보문고에서 많은 결혼에 관한 책이 있지만 진짜 신앙의 입각에서 한 책은 겨우 한 권 정도 발견했어요. 그 많은 책이 있었지만 한 100여 권 책이 없어요, 진짜. 좋은 책이 다 뭐 결혼한 연애하는 법. 우리 저기 어떤 아가씨는 그 남자가 좋아하는데도 말이죠. 네. 전화해서 만나고 싶어도 자꾸 만나자고 전화하면 남자가 매력이 없다고 할까 봐서 네. 그래서 못 했는데 결국 헤어졌대요. 그래서 책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책대로만. 네. 그러니까 그런 책이 많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책들이죠. 예. 그래서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딸이 오니까 딸을 위해서 결혼 아카데미라는 것을 하자. 우리 딸한테만 할 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오면은 걔들한테 하자. 그리고 이제 하면서 제가 뭐 결혼한 박사도 아니니까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근데 한 100 몇십 명이 몰려들었어요. 보니까 아가씨들도 정말 반듯반듯. 왜냐하면은 그런 그 강의 정도에 올 아가씨들이라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안 오게 그 영적인 수준, 마음의 수준이 높으니까 자기 인생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결혼 문제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의 얼굴부터가 반듯반듯해요. 그런 아가씨들이 엄청 몰려오고 또 총각들도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결혼 아카데미, 결혼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보통 뭐 결혼할 때 뭐 혼숙감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학벌이 중요한다든지 또 인물이 좋아야 돼. 키가 어쩐데 보통 그러잖아요. 뭐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뭐 코가 조금 약간 그래서 뭐 낮아서 뭐 키가 약간 작아서 뭐 이런 얘기를 엄마하고 많이 딸하고 하죠. 해요. 네.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 그러더라 나도 그렇게 보이더라. 또 엄마까지 그러네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진짜 바라고 있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런 식의 것을 나한테 바란다면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나한테 바라고 있는 것을 나도 상대방한테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바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성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지금 좀 설명이 안 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많은 또 분들이 결혼을 망설이다가 결혼을 했다고 편지도 오고 또 여기 책에도 글도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중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올 줄 몰랐는데 그 다음에 하고 지금 5번째 하는데 5번째. 이번에는 뭐 한 26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에서 한 200명 정도 지금 네. 해서 다음 기회에 오시라고 네. 그렇게 전화를 하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렇게 한데 왜 제가 이제 지금 결혼 아카데미라든지 영성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이걸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서울법대를 다녔는데 가장 우수한 친구들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우수한 친구들이 정말 그 얼굴도 잘생겼고 그 다음에 글도 잘 쓰고 공부도 잘하고 글 이제 학교 글이요 이런 글 말고 네. 수필 말고요. 예. 이런 논리적인 글은 잘 써요. 근데 수필을 쓰라고 하면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하지만 저런 수필 같은 게 왜 못 쓰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게 없으니까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이게 추구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본질적인 것보다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 그 끝이 어떤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미모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순수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얼굴도 예뻐지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요. 오면 제일 처음에 오면 서울대학교 들어오는 학생이 직원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자주 이제 저희 그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보면 아, 다 직원들이 다 좋은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딱딱해? 그래요. 긴장하고. 저희도 딱딱하게 느끼는데 네. 그 같이 일을 해보면은 그 일을 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자기가 뭘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써요. 또 자기가 잘했으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뭘 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내가 어떻게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그랬기 때문에 금방 알죠. 아, 저 친구는 저러구나. 그러면 굉장히 딱딱한 얼굴이 돼요. 저도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지금도 당신 옛날에 굉장히 날카롭고 딱딱했는데 지금 많이 이거 카톨릭 다이제스트 하면서 달라졌다. 카톨릭 다이제스트가 응? 공인 줄 알아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무실에 오면 제일 처음에 딱딱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이제 넓은 생각,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넓게 이렇게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과 화해, 세상은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맨날 세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신문 보고요. 네. 보는데 세상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 못 삽니다. 근데 세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한 99가 긍정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한 1%밖에 안 돼요. 근데 1% 보고 세상이 부정적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결혼 뭐 혼수해가지고 결혼 시키는데 그 호텔에서 한 사람이 1%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거든. 신문에서 1%도 안 되는 그것 가지고 뭐 대부분 그렇게 한 것처럼 나와요. 99%는 정말 정상적으로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죠. 자꾸.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좀 여자애들 때 이렇게 이상하다가 얼굴이 이렇게 반드시 펴져요. 그럼 보면서 사람이 편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무실에 오신 분들이 야, 왜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냐 이렇게 하거든요. 네. 마음이 변하면 외모나 뭐 모든 것이 다 잘 변한다. 아주 마음이 변하면 그리고 돈까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주 마음이 편하고 좋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을 설령 못한다 할지라도 못하는데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일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게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 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돈 벌기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야단 맞을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이 돈이라는 거, 순수가 돈이라는 거. 저는 그 순수가 돈이라는 것을 한 100시간 하라고 하면 100시간 예를 들어서 다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시고 여러 분야에 정말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내다보시면서 하시고 마음으로 정말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정말 순수하시고 어떤 그 정말 좋은 의도로 하시는 일인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또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엉뚱한 오해라든지 혹은 뭐 또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또 비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건물도 짓게 됐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결과만 봅니다. 아, 이 사람은 건물을 지었구나. 그럼 돈은 어디서 났냐? 아, 책장상에서 벌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하죠. 그래서 뭐 그런 비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투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난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진보가 무엇이냐 또 누가 진보인가 이런 글을 한번 썼습니다. 노무현 정권 바로 시작할 때요. 그래서 왜 그런 글을 썼냐면 진보가 이제 그 한 시대를 또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보가 정말 진보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정말 그런 그 애정을 갖고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전체는 안 보고 약간만 그 조금 비유상한 그걸 보고 이제 저를 너는 꼴통 보수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니까 막 떼거리로 해가지고요 인터넷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까지 막 해가지고 굿뉴스까지 배드뉴스가 됐어요. 그래서 막 굿뉴스에서는 막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정말 슬펐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얼굴이 반쪽이 되고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뭐 돈을 잃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명예를 잃은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잃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나대로 정말 그 사람들한테 뭔가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정말 밤잠 안 자고 애들 뭐 학교 같은 것도 우리는 별로 중요시 않거든요. 지네들 공부하라고 해요. 뭐 보통 부모들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일이다. 제 자신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런 공격 받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주교회의도 뭐 보내니까 또 주교회의에서도 뭐 어쩌고 하고 그래서 이제 담당 주교님하고도 얘기해가지고 오해도 푸시고 그리고 그 양반들은 오히려 야단 치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슬펐는데 거기 이제 저희는 전혀 대응을 안 했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쪽을 그렇게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을 좀 설득하고 또 그분들에게 좋은 사랑으로 이렇게 네. 좋은 얘기를 뭐 저희 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옳게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세상 참 너무너무 재밌다. 그리고 그때 한 2만 부 정도 됐어요. 네. 근데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너무 재밌는 게 한 4, 5만 부로 늘었어요. 두세 배. 왜냐면 오히려 더 안 돼야 맞거든요. 그런 비난을 받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어떤 신부님들께서는 너무 고생했다. 너무 힘든 거 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세요. 편지도 보내주시고. 이 세상이 참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선한,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세상과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항상 삐딱하게 보고 뭔가 좀 문제를 삼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세상과 화해. 세상은 정말 나쁜 일도 있지만 정말 좋은 곳이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이걸 믿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결혼 아카데미 할 때도 젊은이들한테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걸 가지라고 이제 강조를 하죠. 예, 참 많은 시간 좋은 말씀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나치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잘 새기면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종교는 한마디로 어떤 건가요? 그 종교, 어릴 때는 종교가 아마 예수님은 무조건 믿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거 해보니까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는 거. 진리가 있다는 것. 만약 진리가 없다면 종교 자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신앙은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리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 진리대로만 가면 돼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또 사람들 관계도 해결되고 또 죽으면서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진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는 거.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전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쭉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분명히 겪으셨는데 네. 이제 옳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일을 하시면서도 주변에 많은 공격이라든지 비난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정말 그런 어려움에 그런 어려움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네. 어떤 하느님의 뜻 정말 네. 진리를 이렇게 찾았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 이렇게 대표님께서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윤학 변호사님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좋은 것을 정말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세상, 그런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요. 예, 그렇게 오늘 정말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이렇게 가지게 돼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